음식을 할 때 우리가 오일을 특히 튀김용으로 쓰는 경우에 어떤 오일을 쓸 것인가,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들이 오일을 써야 될 경우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항산화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, 사실 우리 항산화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암이 워낙 산화물을 많이 만드니까 이것을 억제를 하고 하는데, 항산화제가 항암 작용을 많이 갖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. 근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어떤 이제 현상이 올 건지, 우리 몸에서 특히 이제 면역세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.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.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격을 하는 무기가 뭐냐면 산화물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. 산화물을. 그래서 이 산화물이 없으면은 면역세포도 공격력이 떨어져요. 그런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우리 면역세포도 공격할 산화물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는 적절하게 쓰는 게 좋아요. 근데 보면은 우리가 항산화제가 다양하게 있거든요. 뭐 비타민 C라든지, 그 다음에 비타민 E, 비타민 A, 뭐 비타민 B, 그 외에도 뭐 글루타치온, 여러 가지 엄청 많거든요. 이게 좋다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먹었을 때 정말 내한테 도움이 될 건가?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너무 많은 항산화제를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저는 이제 오게 되면 항상 좀 물어봐요. 기능식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뭐 있느냐.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그걸 조절을 해주거든요. 전부 저는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.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, 먹으면 안 되는 거,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거 뒤로 빼고 그런 부분도 조정하는데,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게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을 피하게끔 하는 것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. 예. 음식을 할 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오일 종류가 되게 이제 그 불포화지방산을 우리는 제일 많이 써요. 근데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오메가6, 그 다음에 뭐 오메가3, 그 다음에 오메가7, 오메가9,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은 식용유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오메가6예요. 뭐 해바라기씨유라든지 면화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. 포도씨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오메가6거든요. 근데 코코넛유는 그냥 포화지방산이에요. 근데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코코넛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포화지방산 안 좋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.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. 우리가 코코넛유는 튀김 같은 거 할 때 쓰잖아요. 쓰면은 식용유는 그 트란스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. 오메가6는. 그래서 오히려 발암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코코넛유는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트란스 지방으로 바뀌질 않아요. 그리고 코코넛유는 바로 섭취를 하잖아요. 그럼 에너지로 써버려요. 그래서 빠른 에너지로 바뀌는 게 있고, 그리고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쓰더라도 달리 트란스 지방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. 그리고 부가적으로 코코넛유가 가지고 있는 항암 작용이 있어요. 특히 보면은 코코넛유에는 P53이라는 유전자,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고, 그리고 P21이 어떤 장면에 CDX라는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C-포스라는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를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. 암종별로 볼 때 그 연구의 자료에 보면은 유방암이나 그 자궁 내막암 이런 경우에 포도씨유가 상당히 효과적이다.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오일을 특히 튀김용으로 쓰는 경우에 어떤 오일을 쓸 것인가,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들이 오일을 써야 될 경우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.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튀김용으로는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발화점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안 좋은 트란스 지방으로 빨리 바뀌는 효과가 있어요. 식용 오메가6가 많은 이제 이런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용유들도 모두가 다 트란스 지방으로 변형하기 때문에, 저는 암 환자들은 가능하면 어떤 요리를 할 때 열을 가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코코넛유를 권하고 싶어요. 근데 이 코코넛유가 좀 보면은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좀씩 있어요. 왜냐하면 특유한 맛이 있어요. 냄새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상당히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,
또 가격이 조금 비싼 단점이 좀 있어요. 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은 그 코코넛류를 권합니다. 이거는 이제 지금 앞으로 먼 장래에는 그런 방법이 나올 거예요. 2012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요. 존 거돈이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시냐 야마나카라는 분이 공동 연구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주제가 뭐였냐면 이 정상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꿔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퇴행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엄마 뱃속에서 막 수정돼 가지고 그 만들어지는 수정란이 있잖아요. 이 상태로 바꿔버리는 연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전자 단백질을 정상 세포에다 주면은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유전자 단백질을 주니까 이게 줄기세포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상 세포가 이런 줄기세포로 바뀔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분할을 시키면 줄기세포가 이렇게 정상 세포로 또 분화가 된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이런 이제 역분화라고 그래요. 정상 세포에서 줄기세포로 가는 것을 역분화. 그 다음에 줄기세포에서 정상세포로 오는 것을 분화라고 해요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이 있는데 이게 악성암, 줄기세포암이다. 그러면 일반 암세포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는 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? 우리가 사실 암에 걸렸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을 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. 또 그리고 항암제나 방사선 써서 죽이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 많이 남잖아요. 그 피부에도 상처도 수술 상처도 남고 좋은 부분은 아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버린다. 그 다음에 줄기세포 재발전이 되는 암세포 줄기세포를 일반 암으로 바꿔준다면 항암제 잘 듣겠죠. 항암 치료에 우리가 줄기세포는 항암제에 저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암으로 바꿔놓으면 치료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장 좋으면 정상세포로 바꿔버린 다음에 암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. 바로 그런 단초를 준 게 2012년도에 그 연구 자료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. 앞으로 이렇게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지금 많은 연구자들은 그걸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가능하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게 주는 의미는 앞으로 이런 치료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완치도 가능할 수 있고 그 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암은 잘 버티고만 있으면 저는 종종 이 말을 써요. 우리 환자분들한테 암으로 죽기 어렵다 그런 말씀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. 우리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.